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조국에 대해서 아주 민낯을 까발리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도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을 쓰신 이준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준우 의원님은 여의도 연구원의 기획위원이셨죠. 지금 그전에 현재 국회 보좌관. 그렇죠. 예. 국회에서 주로 한 18년 있었고요. 18년 예, 지금 자료 옮겨서 여의도 연구원에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조국의 이 책을 내셨는데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조국이 상징적으로 이게 머리 쓸어 넘기는 건데 어느 날 머리를 안 쓸어 넘겨 되는 겁니까? 그게 처음 인사청문회 할 때요. 네. 그때 이제 도어 스태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항상 백팩을 메고 텀블러를 들고 오고 머리를 넘기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본인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본인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백팩도 내려놓고 텀블러도 가져오지 않고 머리도 쓸어넘기지 않고 경직된 자세로 아주 진지하게 언론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국 하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과대망상 환자고 이해할 수 없는 파렴치한 그 찌질한 짓들을 벌였는데 왜 좌파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세력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조국 수호 집회를 열고 아직까지 그 민낯을 일부러 모르는 척할까요? 이 표정장 위조한 거, 스펙 위조한 거 다 알 텐데 좌파들도 왜 그럴까요? 그때 이제 조국이 가진 장점이 뭐냐면요. 네. 그 세련된 이게 뭐냐면은 좌파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조끼 입고 얼굴 시커매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랑 같은 주제를 서울대 법대 교수이고 양보 있고 머리숱도 많고 잘생긴 조국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조국이 훨씬 더 같은 내용을 세련되고 아주 멋지게 말을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세력들은. 그래서 조국을 끝까지 법무부 장관을 밀었고 조국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불쌍한 어떻게 보면 불쌍한 현실이에요. 우리 이 조국을 응원하는 집단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참 슬픈 자화상인데 얼굴 잘생겼다고 조금 세련됐다고 그걸 응원한다. 그건 이게 연예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그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다 만천하에 이렇게 까발려졌는데도 아직까지 머리 냉기고 이날은 머리를 안 냉겼습니다만 머리를 냉기고 저 딸도 뻔뻔스럽게 돈벌이를 하고 있고 호화 호텔에 가서 후원금 쏴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고 정경심은 감옥에서 영치금 장사를 하고 있고 얼굴 잘생겼다고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그게 현상. 그렇죠. 원래 그 가족이 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서서히 조국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예. 근데 정규신 같은 경우는 영치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영치금이 2년간 2억 4천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게 1년에 1억 2천이에요. 근데 영치금을 어떻게 받냐면은 한 달에 300이 맥시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통장에 300이 넘으면은 못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정경심 씨가 끊임없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300에 가까워지면 계속 비우는 거예요. 빼내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기 이름에 있는 바깥에 있는 통장으로 빼내는 거죠. 그러면 조국 이제 남편이 그 돈을 다 썼겠죠. 네. 쓰면서 했는데 그게 1년에 1억 2천이 되니까 그 동양대 교수 시절의 연봉 있잖아요. 네. 제가 알아봤더니 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죄를 지어서 옥에 들어가 있는 옥테크가 훨씬 더 돈이 됐던 거예요. 저러면 감옥 다 간다고 그러죠. 1년에 1억 2천씩 벌면요. 예. 감옥 미어 터집니다. 다 감옥 간다고 그래요. 밥 주지. 재워주지. 그 다음에 1년에 1억 2천씩 봉급 받으면요. 그것만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 직장이지. 예? 그렇죠.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일을 해 뭘 해. 그리고 연봉을 1억 2천을 그것도 세금도 안 떼는 돈 1억 2천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뭐 다 감옥 가지. 나도 감옥 가겠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이제 조국과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민낯을 다 파헤치는데 뉴스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책도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지만 몇 가지만 좀 짚으면 그 정경심의 BMW가 있네요. 이 BMW가 이게 뭡니까? 예, 제가 조국 그때 조사를 할 때 그 재산 목록이 있어요. 인사청문회 하면은 재산 목록이 오는데 국회에서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차가 아반떼, QM3, SM6 총 3대가 있거든요. 조국 일가예요? 아니면 조국 일가? 일가. 조국 일가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그 정경심 부부명이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런데 이 다 이제 약간 국민차 느낌이 나잖아요. 특히 아반떼 그렇고. 아반떼 그렇고. 근데 그동안 해왔던 이제 허위나 가짜 경력 이런 걸 보면은 이 차들이 보여주기용으로 구비를 한 것 같다. 등록은 그렇게 그런 아반떼 그렇죠. 이런 거 세대를 등록했는데 네네. 실지는 BMW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의심을 해서 다른 차를 어떻게 확인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난 게 동양대학교에다가 제가 확인하는 거였어요. 예. 차를 교수들은 등록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그렇죠. 이제 차 대야 되고 출입 자유로워 되니까. 네네. 주차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있으니까. 예, 예. 그럼 등록하면 이제 주차비를 안 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다 말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정경심이 되게 항의를 많이 해서 전부 답을 안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내선을 타고 들어가서 좀 말을 해준 사람을 겨우 어렵게 찾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BMW 탄 거는 맞다. 그리고 은색이었고 3인지 5인지 모르겠다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 남발 물어봤더니 네. 차 남발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아니 주차 시스템이 되는데 어떻게 차 남발 모르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불법 주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등록 안 하고 그 차를 모르는 사람 얼굴과 그 차를 보면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서울 시내에는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모든 대학의 주차 시스템에 엄격하게 하죠. 동양대 교수 그죠. 예. 경북 영주 제가 갔었거든요. 동양대 내려갔었는데 거기 주변에 정말 논밭이에요. 논밭이고 골프 연습장 있고 앞에 가면 정 도너츠 뭐 파는 가게 있고 식당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위장 주차하러 거기까지 갈 사람이 없네.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차는 누구 교수 건지 웬만한 거 다 아는 거죠. 거기다가 정경심은 어느 정도 그 학교에서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다길래 그러면 그걸 이제 동양대 교수 올해 재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것만 탔냐 물었더니 한번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제네시스예요. 기존에 국회에서 등록 안 됐던 거, 네네. 재산 목록 등록 안 됐던 네네. BMW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고급차들인데 둘 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네시스는 차남바 아냐 했더니 제네시스는 차남바를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로 타자기 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검색을 하면 탁 뜨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차남바를 4자리를 다 아는 게 아니라 2자리만 되어 있어서 그밖에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아예 없거나 4자리 다 있거나 이러지 차남바 앞에 2자리만 기록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은 아마도 다 알지만 저한테 말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만 해도 정경심 자기네 교수가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를 이제 경비고 뭐고 다 아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2자리 가지고 제가 알아보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정경심 그 인사청문회 보면 주소가 나와요. 호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느 아파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직원이 가서 제네시스를 다 뒤진 거예요. 네. 그 동양대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제네시스 다 뒤졌는데 그게 이제 결국 실패한 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단지 돌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네시스가 들락날락 계속 하는 거 또 제네시스가 일단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을 보다가 결국은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네시스 처분을 했든지 아니면 외부에 주차시켰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제네시스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네. 그 못해서 제가 경찰에 또 부탁을 했어요. 경찰에 부탁을 하니까 경찰에서는 차량 조회를 하잖아요. 네. 그걸 기대했는데 거기서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네. 옛날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강남서에 차량 조회를 했다가 그 조회한 직원이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1,000만 원을. 그 이후로는 제도가 엄격해가지고 차량 조회를 도주 차량이나 실제 사고 난 차량 아니면 안 못하게. 예. 그래서 프라이버시 지켜준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못 알아냈고 그래서 책을 제가 쓰면서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기자들 문서로 확인하는 기사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확신하고 기사를 썼냐면은 이 책을 쓰는 과정에 서울대 법대 졸업생을 만납니다.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 자동차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형님 혹시 그 차 BMW 아니에요?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학교에 있을 때 선배한테 들은 얘기로 한 얘기가 이제 조국이 가끔 BMW 몰고 학교로 온다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그걸 몰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검소, 청렴 이런 걸 자꾸 주장하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정작 본인은 BMW 타고 다녀가지고 저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이미 학교에서 조국에 대한 평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화를 듣고 이거는 정경심 혼자 탄 차가 아니라 조국도 타고 조국도 타고 정경심도 탈지 모르죠.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랬던 그 사실을. 근데 제네시스는 어떻게? 제네시스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인사청문회 기록 보면은 자동차세 납부 기록이 있어요. 네. 그걸 쭉 보니까 아반떼, QM3, SM6는 자동차세 납부 기록이 있는데 네. BMW, 제네시스는 자동차세 납부 기록이 없어요. 네. 그 저는 이 차가 어디서 온 차인지 누가 도움을 준 건지 스폰을 한 건지. 제네시스 탔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그쪽 동양대 직원인 거죠. 직원이 해주기. 탄 거는 확실한데. 그렇죠. 이게 누구 명의인지는 모르죠. 조국 명의, 정경심 명의 아닐 수도 있죠.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선 차라고 이제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일종의 뇌물이지 뭐. 이제 준 사람은 이제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쳤으면 뇌물이죠. 뭐 일종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뭡니까 정유라에게 말 타라고 준 거나 제네시스 타라고 준 거나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때 차를 확인했고 이번에 책 쓰면서 한 번 더 동양대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서울대 졸업생, 법대 졸업생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그 책에 그 내용을 넣어서 사람들이 몰랐던 조국의 여러 실체 중 하나가 외제차였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조국은 자기 책과 SNS에서요 미국 유학 시절 빼고는 외제차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게 제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에 SNS하고 자기 책에 그렇게 했는데 이 보세요. 금방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제보가 들어오고. 근데 너무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살아온 게 결국은 다 들키게 돼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하고 이제 BMW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차명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누가 빌려준 건지. 빌려준 거 타도 이게 뭔가 이게 간접 뇌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강욱하고 여기 보니까 최강욱하고 그 자녀 스펙 품앗이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네네. 이것도 이제 최강욱이가 이 조국의 아들한테 이제 가짜 스펙 해준 거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러면 조국이도 최강욱의 자식들을 스펙을 위조해 줬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조국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조국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독 뉴스가 많이 나왔고 물론 우연시 흐름으로 다 나온 거죠. 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 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보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저한테 이제 제보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법무법인의 내부자에 제보했던 거예요. 왜요? 그 최강욱이 또 법무법인 변호사로 있던 시절에 그 최강욱이 조국의 아들 조원한테 가짜 경력 써줬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제보가 이거예요. 녹음한 걸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더니 왜 그랬더니 녹음해서 들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만나면은 의원회관 들어오면 출입 기록이 생기니까 밖에서 만나자 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커피숍 만나니까 본인이 핸드폰을 들고 녹음한 걸 틀어줘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안에 있던 내부자가 최강욱이가 조국한테만 써준 게 아니라 조국도 최강욱 애한테 써줬다. 서로 품앗이를 한 거다. 서로 맞바꿨다. 스펙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증명서 같은 거. 그렇죠. 가짜 경력을 서로 맞바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때 최강욱은 그 법무법인에서 조원이
인터넷 딴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조국이 최강욱한테 최강욱 자녀에 써준 거는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조국이 자기 자녀한테 했던 서울대학교 그 가짜 경력은 그 공익인권법 세타 그거 있었거든요. 예. 그걸로 추정해 보면 아마 조국이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최강욱의 자녀한테 써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은 들어요. 예.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 책에도 녹취록 푼 게 나오는데 그 원래 검찰에서 그 법무법인의 이제 그 직원들 다 조사했는데 최강욱을 조원을 본 적이 아무도 없다라고 다 진술을 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녹취록에 나와요. 그러면서 최강욱은 조국한테도 써줬어. 그건 아무도 모를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 녹취에 나오는군요. 녹취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해줬다 이렇게만 나와요. 해줬다. 네, 해줬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거는 이제 아니고 그건 제보자가 한 얘기고 녹취에는 서로 써줬다. 서로 써줬다. 서로 써줬다. 건 녹취에 나온다. 그치, 녹취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이거를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녹음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이거 왜냐하면 허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의원실을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저의 어떤 활동의 실력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목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법무부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 상담 받는 척 하면서 누구누구로 바꿔달라 해서 통화를 했는데 녹취록에 들은 그 목소리하고 그 전화상의 그 목소리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은 맞는 거죠. 맞는 얘기가 네,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강욱 사건이 결국은 어쨌든 유죄 받아서 지금의 의원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됐잖아요. 네. 됐는데 그 사실 최강욱 자녀가 만약 조국이 준 그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경력으로 어디 취직을 했다거나 하면은 이건 공문서 위조가 돼요. 대학 국립대학 서울대병원의 민소니까. 그렇죠. 업무 방해도 되고요. 예. 이게 그렇게 되니까 최강욱의 자녀까지도 이제 이게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지금 아마 실익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자녀가 어디에 어느 대학에 갔느냐, 뭐 어디에 뭐 취직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안다고 한들 증빙서류 보관 기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걸 물증으로 잡기는 대단히 아마 힘들 겁니다. 하여튼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다루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조원이 조민에 대해서도 각종 비리 이런 게 아주 많이 뭐 있어요. 그는 그날 머리를 넘기지 않았다. 제목도 아주 재밌네요. 단연간 국회 보좌관 거쳐서 여의도 연구 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정치권에 오래 있었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신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조국의 팬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확장성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당이 생기면 당원 당규 가치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국이 추구하는 방향 가치가 뭐예요? 지금 이미 실정법에 위배돼 가지고 위반해서 뭐. 사기 조작 사기가 가치지. 머리 남기는 거고 머리를 남겨서라도 사기치자. 뭐 이제 그런 거 우기면 된다. 들키지 않을 때까지 사기치자 뭐 그런 게 가치일 수 없잖아요 정당에서. 쟤네는 가치겠지.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정당의 당원들이 아마 확장성이 없어서 이제 찻잔 속에 태풍을 머물지 않을까. 그 전에는 조국이 여러 가지 논란 나왔어도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할 정도로 팬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현상으로 이게 발현이 됐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발현되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3%를 안 받으면 꽝이거든요. 네네. 3%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신당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측하기보다는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받아서 안 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네네. 조국 현상은 여기서 뭐 끝냅니다.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앞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지 못하게. 네.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마 서점에 다 안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아마 좀 쉽게 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재밌게 썼으니까 많이 읽어봐 주시고요. 네. 조국 사건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우 기획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